4살. 엄마 손잡고 어린이집 갈 나이에 이 아이는 궁궐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평생 나오지 못해요. 남자? 만나면 죽습니다. 결혼? 당연히 금지. 이게 조선 궁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었거든요. 500명의 젊은 여자들이 평생 남자를 못 만나는 공간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욕망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실록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고받은 세종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조선의 궁녀는 대부분 관청에 딸린 여자 노비 중에서 뽑았거든요. 빠르면 4, 5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지밀 부서는 4살짜리를 데려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린이집도 안 간 나이에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그것도 정년 없는 종신 계약으로. 입궁 첫날부터 새늘 교육이 시작됩니다. 환관들이 아기나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입에 횃불을 갖다 대면서 위협했습니다. 궁궐의 비밀을 밖에 발설하면 입을 지진다는 겁니다. 4, 5살짜리한테요. 충격적이죠? 여기 입궁한 은미리가 있습니다. 은미리는 15년 동안 견습 교육을 받아야 정식 나인이 될 수 있어요. 4살에 들어왔으면 20살이 되어야 겨우 정식 직원인 거죠. 거기서 또 15년을 더 버텨야 상궁이 됩니다. 상궁이 되려면 최소 35세, 경력 30년 차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궁녀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왕 이외의 남자를 알게 되면 참수입니다. 속대전의 명시도 있어요. 밀통한 궁녀와 상대 남자, 둘 다 목을 베라고. 출궁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을 나왔어도 여전히 왕의 여자였거든요. 500명이 넘는 젊은 여자들이 이 규칙 속에 살았습니다. 과연 전원이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켜졌죠. 실록에는 궁녀들의 금기 위반 사건이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궁녀들이 선택한 방법이 우리 예상과 좀 달라요. 바깥의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여자를 찾았거든요. 이걸 대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마주, 대, 밥, 식. 마주보고 밥 먹기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는 궁녀끼리 부부관계를 맺는 걸 의미했어요. 왜 하필 밥이냐고요? 궁녀가 외부인을 궁에 들이려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밥 먹는 척하면서 사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대식이라는 은어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커플이 된 궁녀들끼리 서로 엉덩이에 붕이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붕, 친구 붕. 이게 발각되면 위법 교붕이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법을 어기고 짝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영조 때 신하 조현명이 올린 상소를 보면요. 궁녀들이 친척이라 핑계대고 어린 소녀를 궁에 재우고 대식한다며 비군이나 과부를 불러들여 안팎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궁녀들이 궁 밖의 여성까지 끌어들여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실록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남자는 왕 1명인데 여자는 500명이 넘으니까요. 바깥 남자를 만나면 참수당하고 이 불균형 속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정을 나누게 된 건 제도가 만들어낸 피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동력끼리의 일로만 끝난 게 아닌데요. 세종시대 세자빈 봉씨 사건입니다. 문종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닌 두 번째 아내 순빈 봉씨. 이 사람이 패출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봉씨는 문종과 금슬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았거든요. 후궁 셋이 들어오고 그중 권씨가 임신까지 하자 봉씨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거짓 임신 소동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부리던 궁녀 소쌍에게 동침을 강요했습니다. 소쌍은 사양했지만 봉씨가 윽박질러 강제로 끌어들인 거예요. 실록에 소쌍의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벗기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였다고요. 세종은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신들은 급형을 주장했지만 세종은 패출로 마무리 지었어요. 전에 김씨를 패했는데 또 봉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내가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탓이다 라고 자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직접적인 사건들도 있어요. 세종 때 궁녀 내은이와 환관 손생은 몰래 언약식까지 올리다가 발각돼서
둘 다 차명당했습니다. 단종 때는 더 대담한 사건이 터져요. 궁녀와 별감이 무려 3쌍이나 짝을 지어서 단체 연애를 하다가 들킨 거예요. 궁궐안에서 소개팅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쪽은 단종이 감형해줘서 목숨은 건졌지만 곤장 맞고 반노비로 떨어졌어요. 숙종 때는 궁녀가 바깥 남자와 밀통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건이 터져서 정치적 대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건 그게 혹시 왕의 핏줄 아니냐는 의심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왕실 혈통의 문제로 확대되는 순간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참수,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500년 내내 같은 사건이 반복됐다는 건 이 방법이 답이 아니었다는 걸 조선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죠. 궁녀의 끝은 2가지였습니다. 궁에서 죽거나 쫓겨나거나. 늙고 병들면 출궁이 허락됐지만 나간다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평생 궁궐에서만 살았으니 갈 곳이 없어요. 결혼도 금지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은 절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친척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죽으면 화장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궁녀의 무덤은 극히 드물어요. 가뭄이 들면 궁녀한테 불똥이 트기도 했습니다. 시집 못 간 여자들의 원한이 하늘을 막고 있다는 논리로 젊은 궁녀들을 대거 출궁시킨 거예요. 가뭄의 원인이 궁녀의 한이라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쫓겨난 궁녀한테도 결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가서도 왕의 여자로 수절해야 했습니다. 현종 때 승지 김시진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궁녀들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성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결과요, 임금의 냉랭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은미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4살에 끌려와서 15년 견습을 거쳐 또 15년을 버텨 상궁이 됐습니다. 50년 넘게 궁궐에서 살았어요. 연애 한 번 못하고 가족도 못 만들고. 늙어서 출궁하면 갈 곳은 절뿐이었죠. 내시는 그래도 결혼이 가능했고 양자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궁녀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속에서도 궁녀는 조선 궁중 문화를 만들어낸 전문가 집단이었어요. 궁중 음식, 바느질, 의례, 문서 관리까지 궁궐의 모든 실무를 이 사람들이 돌렸거든요. 조선 500년 역사의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궁궐을 불러가게 만든 사람들, 그게 궁녀였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한 세계사였습니다.